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1월쯤에 완전히 개통된다고 하는 KTX 이음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울주군에 이어서 북구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차역 유치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울산의 철도 문제, 그리고 태화강역을 울산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는 울산매일 편집국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가까운 데 좀 다녀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울산의 철도 교통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이제 김 이사께서 다가올 철도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열변을 토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울주군과 북구가 열차역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북구나 울주군이 KTX 이음 정차역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예. 이런 예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예. 뒤늦게 이제 정차역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남창역을 중심으로, 북구는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KTX 이음 정차역 유치에 도전했는데요. 예. 구 군정에서 역점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 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인데 전력 투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자체에서 KTX 이음의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역간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울산의 세 개의 역의 유치가 가능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아무래도 필요성을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데, KTX는 KTX고 이음은 뭔가요? 지금 기존의 KTX, 그러니까 고속철도, 고속열차, 예. 이거는 이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 KTX 있고요. 예. 중간에 이제 지금 중앙선이라든지 일부 노선에서, 호남선이라든지 일부 노선에서 기존의 노선과 노선을 이어주는 예. 고속열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 KTX 이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울산으로 들어오는 KTX 이음 노선하고 또 강릉 쪽으로 빠지는 동해선 철도 노선, 이 두 가지 큰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띄어지겠지만, 이제 한국철도공단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 밑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앞서서 철도공사에 확인을 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KTX 이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동 아래 제천, 의성, 영천 구간의 복선 전철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영천에서 신경주역 구간의 기존 중앙선 구간도 복선 전철화되면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 중앙선 연계철도망도 구축돼 가는 중입니다. 예. 이로써 영남권의 순환철도망 형성은 물론 고속철도 수혜 지역이 확대된 셈인데요. 예. 공사 중인 담양군의 도담, 영천간 복천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말에 완료돼서 중앙선 전 구간, 청량리에서 신경주역 구간이 2024년 본격 개통이 됩니다. 예.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역까지만 가동 중인 KTX 이음 열차가 태화강역을 지나 부전역까지,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되는 시기도 빨라지는데요. 청량리에서 안동, 태화강, 부산 부전 구간의 소요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확 줄어듭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토끼 지도가 이제 토끼 모양으로 생긴 웅크린 모양인데 배 쪽으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이제 토끼의 등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깔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 예, 지금 동해안 쪽으로 철도가 열심히 깔리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동해안 쪽에 철도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공사가 한창인 포항 삼척간 철도,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 이 부분은 2023년 올해 말쯤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KTX 이음 열차입니다. 예. 이 경우 소요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포항에서 태화강을 거쳐서 부전역까지가 2시간 10분, 1시간 10분대로,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줄어들고요. 반이 확 줄어들어요. 예,
태화강에서 포항 강릉 구간은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구간이 2시간 3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철도 시대가 다가오면은 이동수단과 생활권이 완전히 확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참 놀라울 놀자입니다. 그렇죠. 철도는 단순하게 철도만 깔리는 게 아니고 사람, 문화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의 지자체들은 이제 막 철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정차역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말쯤 개통이 된다면 말입니다. 지난해 이제 김 이사께서 여러 차례 우리는 늦었다 이런 얘기해도 실감을 못 했는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많이 늦었잖아요. 뒷북 아닙니까? 네, 그 뒤늦게 철도역 유치에 뛰어든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 북구에 있는 북울산역을 가보신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민들도 많을 겁니다. 네, 못 가봤어요. 사실은 북울산역에 가보면 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울산역을 KTX 이염 정차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용역의 가업 자체가 KTX 이염 정차역의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울산역 인근의 도시교통 현황 분석 그리고 장내 도시교통 여건 전망, 예. 수송의 어떤 여력을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도 조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쯤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북구에서 갖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6월 달에 울주군은 이미 KTX 이염의 정차역을 울주군 안에 두기 위해서 예. 유치 논리 개발이 포함된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개선 방향 수립 용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울주군이 좀 한 발 빨랐네요. 한 발 빨랐습니다. KTX 이염 열차는 중앙선인 서울 청량리역 그리고 신경주역과 동해선인 신경주역 태화강역을 잇게 될 경우에 예.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예.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해 1월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구간이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25년 1월께 청량리에서 안동, 영천, 신경주, 부산, 부천까지 전면 개통이 되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청량리에서 태화강역 운행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특히 울산의 지금 북구와 동구, 중구 일부 지역 그리고 남울주 지역의 사람들이 철도 기차를 타고 바로 서울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짧아지기 때문에 예. 지자체가 중요성을 깨닫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빠르고 늦고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서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 어떤 계획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울산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KTX 이염 정차역의 유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북울산역 근처에 있는 그 창평지구 여기에는 공공의료원이 울산의료원이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게 되고 또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역철도, 외곽순환도로 개설 이곳과 연계해서 강력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북구의 생각입니다. 예.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북구와 마찬가지로 남북권 개발 사업의 핵심으로 남창역 역세권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KTX 이염 정차역 유치에 이 남창역이 만약에 이제 유치역이 된다면 네. 아마도 울주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남울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주군은 지난해 3월에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 3억 7천여만을 투입해서 용역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남창역 그리고 서생역, 덕하역 등의 어떤 역이 가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하고 있고요. 예. 또 남북권 인근에 부산 정강과 경남 양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탈울산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울주로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철도 정차역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남울주 지역에 인구 10만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은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울산시도 KTX 이염 정차역으로 태화강역 그리고 북울산역 그리고 남창역
이 세 곳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기초단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와 마주 앉아서 예. 울산에 적어도 3개의 역은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역 이름이 지금 한 6, 7개가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아전 인수격이든 어쨌든 두 지역이 말은 되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 말이죠.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울산시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입장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좀 조율 작업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의 입장은요,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통해서 북구나 울주군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예. 그 북구의 목소리나 울주군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울산시의 방침입니다. 예. 뭐 이것도 뒷북치는 소리인데 이런 논리를 이미 개발을 했어야 되죠. 근데 과연 울산에 이렇게 여기 3개나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KTX는 시간 단축이 생명인데 말이죠. 울산이 희망하는 3곳. 역 간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3세대 KTX라고 불리는 그 이음 열차가 예. 제 속도를 내려면 울산의 희망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KTX 이음의 최대 운행 속도가 270km, 시속 270km 정도로 3, 400은 아니군요. 예, 고속철도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게 준고속철도 차량이거든요. 예, 예. 무궁화호가 한 160km 정도 되니까 무궁화보다는 100km 이상 조금 빠르다는 빠르고. 겁니다. 속도를 그래도 270km 정도를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차역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정차역 선정 기준으로 용객 수요라든지 역 간의 거리, 그리고 운행 가능 열차 횟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특히 역 간 거리에 있어서 울산이 희망하는 3곳은 역 간 거리가 사실상 너무 짧습니다. 예. 중앙선을 기준으로 정차역 간 거리를 보면은 청량리에서 양평이 한 47km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양평에서 서원주가 38km 정도 되고, 예. 제천에서 당양 구간이 좀 비교적 짧습니다. 22. 네. 단양에서 풍기가 21. 풍기에서 영주는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 풍기와 영주라는 지역적 특성, 예. 그러니까 그 역을 지나쳐버리면 다른 역에까지 가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짧아도 이건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고. 산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영주에서 안동은 31km, 안동에서 영천은 무려 86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울산이 희망하는 정차역의 경우에는 신경주에서 북울산역이 32km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예. 북울산역에서 태화강까지는 불과 9.7km거든요. 코앞이에요. 예.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남창역 구간은 16.2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경주에서 북울산역을 제외하면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래서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 특히 예. 바로 밑에 있는 부산은 치열합니다. 부산 내 기초단체들의 그 어떤 정차역 유치는 울산보다 더 치열하고요. 예. 최소 1년 앞서서 정차역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점, 예. 이런 부분도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 말이죠. 부산 지역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1년이나 앞서서 신청에 나섰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편들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철도 교통의 중요성을 예. 누가 먼저 인식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교통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네네. 해운대구에서는 구의회가 정차역 유치에 팔을 걷어붙여서 구의회가 지난 2021년 7월에 이미 센텀역 KTX 이음 열차 정차역 촉구 결의안을 예. 제출했습니다. 예. 기장구는 기장역과 오시리아역, 일광역, 예. 자천역, 이 역들 가운데 반드시 한 곳은 정차역으로 유치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3월에 어떤 역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지, 예. 아니면 이 중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미 용역을 했고, 예. 이 용역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뒤집어서 말해보면은 이 3개 부산과 울산과
그리고 경주, 그리고 예. 지금 기장이라는 특수한 지역,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울산이 불리해요. 가장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국무총리실에 호소문을 낸 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냈어요? 아니요. 아, 저쪽 부산 쪽에서. 기장군에서는 기장 네. 군민 전체가 17만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12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아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군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동래구도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동래구에서도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동래역을 KTX 이음의 정차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정차역 위치를 이미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큰 도시가 더 힘이 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발언권이 센 건 또 맞잖아요. 발언권이 센데 자, 철도공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좀 궁금한데 철도공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철도공사 쪽에서는 정차역 자체는 개통 6개월 전에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행 계획을 수립한 뒤에 개통 2개월 전에 예. 국토부가 최종 승인해서 결정되는 만큼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특정 기준보다는 정차역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역량이라든지 네. 유치가 필요한 뚜렷한 목표,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골고루 평가하겠다. 다시 말하면 돈 되는 쪽에 역을 세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뻔한 얘기를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청량리에서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빠지는 중앙선 이음은 알아봤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인 동해선 철도. 여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KTX 언양에서 타는 것도 있고 예. 지금 태화강역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멀지만 돌아서 가는 것도 있는데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예. 동쪽으로 가는 열차는 포항 쪽에서부터 삼척으로 이어져서 통해로 가는 그 구간이 띄엄띄엄 끊어져 있습니다. 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동해선 철도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을 지나서 북한을 넘어서 예. 만주, 또한 한쪽은 만주, 한쪽은 연해주 쪽으로 치고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저 유라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간 열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대륙간 철도의 골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 동해 간 동해선 철도 이것이 전철화돼서 오는 2024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예. 이 동해 강릉 KTX에 대한 고속화 공사도 오는 2026년에 착공해서 동해안권 교통지주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지금의 밑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 불과 몇 년 안에 이 동해선 철도의 골격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동해선 포항 동해 178km 구간의 전철화는 4,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국책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진행돼 예. 오고 있거든요. 예. 또 포항 삼척 구간의 철도 건설도 공정률이 무려 91%나 됩니다. 예. 포항 삼척 통행한 전철화 공사가 현재 20%의 정도로 진척된 상황인데 예.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용지 매수를 완료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강릉 43km의 KTX 고속화 건설 공사도 무려 1조 2천억이 넘게 드는데요. 예. 이 부분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예. 이미 2025년에는 기본 설계를 마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철도의 중요성을 좀 가볍게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울산역이나 남창역 같은 철도 기반 시설을 너무 소홀히 다뤄서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철도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했고요. 예.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울산의 철도 교통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동해남부선 부산 부전역부터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되는 광역전철 이 부분이 2025년에는 북울산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또 강원 쪽으로 연결되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가시화되게 되거든요. 네. 또 신경주와 안동을 거쳐서 청양리까지 연결되는 KTX 이음도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철도 교통망의 산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전벽해.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철도망의 변화에 울산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인데요. 예. 지금의 상황으로는 철도 교통망이 확장되더라도 지역 내 도로망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연계라든지 예. 또 역 자체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참 노선이 깔렸을 경우에도 참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철도 교통망의 변화는 울산의 대중교통망에 엄청난 과제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도가 제대로 깔렸을 때를 대비한 교통망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태화강역 이름을 울산역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 사실은 광역철도 개통과 수년 내 KTX 이음열차의 정차 그리고 트램을 새로 까는 부분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새로운 교통 중심이 될 것이 바로 태화강역이거든요. 예. 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태화강역의 명칭은 지금 태화강역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네. 이것을 시민 정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는 뭐 선거 때도 나왔고 예. 또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고 사실 뭐 공론화의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시장은 뭐라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김두겸 시장이 그 역을 찾았을 때 그 언양에 있는 KTX 울산역 예. 이 부분과 태화강역이 이 명칭이 바른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울산시에서도 철도 인프라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울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역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 형성이 조금 더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철도 문제를 지금 다뤄보니까 울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철도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철도는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예. 핵심은 철도가 앞으로 울산의 대중교통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데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젊은이들이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네.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 교통망의 지도는 대륙을 관통하는 미래의 교통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토의 동남쪽과 북한을 잇고 이를 시베리아와 만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예. 그 꿈 같은 이야기를 머지않은 미래에 울산 태화강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야만 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네. 바로 그 점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이제 틈틈이 하셨던 얘기에 오늘 종합편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수소차다, 트램이다, 풍력 발전이다 이런 얘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중요한 철도에는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은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뒷북치는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울산매일 편집국장 김지영 이사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